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브로입니다. 반도체도 이제 정말 바닥인가 봅니다. 방금 삼성전자 실적이 속보로 나왔죠. 불안기다운 안 좋은 실적이었어요. 추가로 감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빨간빛을 띠면서 떡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는 안 좋을 때 모아가는 게 역시나 제일 현명한 투자 방법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릴 일보다 오를 일이 훨씬 더 많은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열심히 모아왔거든요. 어쨌든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해보러 가시죠.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동안 금리 인상, 고금리 때문에 자산 가격이 폭락을 했고 그래서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금리 인하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최근에 보면요, 국내외 전문가분들 혹은 연구원분들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자주 내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점에만 차이가 있지 올해 하반기부터냐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냐, 결국 금리 인하도 곧 머지않았다라는 의견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만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서운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도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면요, 이렇게 저렴할 때 모아갈 수 있었던 구간이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날이 분명히 또 찾아오게 될 거거든요. 하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고생하셨다라고 드린 말씀은요, 당장 상승장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랑은 완전 별개니까요. 극에 달하는 공포심을 멘탈 하나로 이겨내심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구독자분들을 향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아니, 다 된 밥에 달팽이가 또 재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소신있게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투자 대응을 또 하는 거고, 만약 이게 맞아 떨어진다면 구독자분들의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엄청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달, 앞으로 다가올 다음 달은요, 정말 액션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달이 될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 FOMC 회의가 언제 예정이 되어 있나요? 네, 5월, 다음 달 5월 3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결국 다음 달 5월 3일에는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거나 혹은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미국의 금리가 몇 %예요? 딱 5%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일 이후로 0.25%가 될 가능성이 현재 45%고요. 5%로 고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55%인 상황이에요. 여기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죠. 0.5%까지 올릴 수 없을 거라는 거. 네, 좋은 소식이죠. 반대로 나쁜 소식은 맞아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 또한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2월달 CPI가 6%였죠. 3월 CPI는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시장은 6%로 똑같이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5% 후반대 정도까지는 조금 내려와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 뭐 이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뭐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5% 후반대로 발표가 되었다고 한들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감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다음 FOMC 회의에서는요, 연준이 0.25% 정도 금리를 올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펙이 감산을 하고 있어서 유가가 또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리는 물가에 이건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뭐 분명 다음 달 FOMC 회의 전까지 금리 인상폭에 대한 전망이 정말 시시각각 변해갈 것 같기도 한데, 저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 아시죠? 저번에도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이 의회에서 증언을 할 때요, 원래 금리를 0.5% 인상할 거라는 관측이 80%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은행이 파산하니까 80%던 확률이 은행 파산 소식 하나만으로 0%대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결국 이번에도 뚜껑이 열리기 전까진 같은 처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오펙 소식이 금리 전망에 영향을 준 것처럼 앞으로 나올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계속 오펙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은행의 혼란이나 고용 보고서, 주택시장 보고서,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논할 때는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는 게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연준은 지금 확고할까요? 우유부단할까요? 저는 아직 확고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죠. 2023년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 시장이 이 말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연준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5월에 이제 FOMC 회의가 끝나면요. 다음 회의가 또 6월 달에 잡혀 있거든요. 시장은 이 6월 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다시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7월 달도 회의가 있는데 당연히 이때도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이어서 내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요. 오히려 0.25% 정도 더 올려버리면, 정말 연준이 올해 내리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지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엔 실망감이 불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7월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현재가 2쿼터죠. 몇 주면 1쿼터 때 실제로 기업들의 재정,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수많은 보고서와 공시들을 통해서 7월 달까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딱 그런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7월까지는 좋은 발표치들보단 안 좋아진 발표치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경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앞으로 기업들도 웬만하면 더 적은 이익을 공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진짜 분명하거든요. 분명 오만 뉴스 기사에서 불안한 적자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어두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잡기 시작할 거예요.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도 기대치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미리미리 이런 것도 알고 계신다면 구독자분들도 그나마 덜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올해 2분기부터 말 그대로 경제가 악화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중요한 건요, 이 결과물들이 7월과 8월에 보고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은 낮지만 올해 만약 금리 인하가 처음 튀어나오게 된다면 빠르면 7월달, 늦어도 올해 하반기쯤엔 한 번쯤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올해 금리 인하가 정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시장은 큰 실망감에 젖어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실망감이 크면 클수록 지수 또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게 연준의 손아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아직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사들이 달갑지만은 않거든요, 썩. 이게 제 솔직한 속마음이에요.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게 축배를 들 만한 일이 될까요? 환호를 할 만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는 건 사실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인플레가 확실히 잡힌 상태에서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건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소중한 자신의 자금을 굴리시는 것만큼 다방면의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길 희망해요. 그러려고 저도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은행 리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이 줄도산한다는 소식이 엊그제였는데요. 최근엔 다시 잠잠해지고 있죠. 당연히 연준이 은행에 난 불을 대신 꺼준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연준도 한 수 줬고 금리를 한 차례 동결을 했잖아요. 금리를 동결한 이유도 은행들이 위험할 거라는 판단에서였을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은행 리스크가 잠잠해지고 있다는 건 연준도 언제든지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은행 리스크가 지금은 잠잠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다시 또 한 차례 리스크가 불거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될까요? 네,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은행주나 일반주나 너나 가릴 거 없이 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주식시장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대신 또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상승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앞으로 중요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당장 다음 주만 보더라도요, 미국 CPI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이 지표가 다음 FOMC 회의에서 0.25% 금리가 올라갈지 아니면 동결이 될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CPI가 발표가 되면서 연준의 회의록도 공개가 될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이나 미국 정부나 지금 1분기 GDP에 대해선 전혀 1도 신경을 안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준은 1분기 GDP 보고서가 아니라 2분기, 3분기 GDP 보고서에 더 많은 비중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달 5월 초에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끝나게 되면요, 또 그 다음 주엔 바로 CPI가 발표가 돼요. 이때쯤 연준이 자신들의 금리 결정에 후회를 하게 될지 아니면 안도감을 느끼게 될지 이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이젠 연준도요,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5.25%까지 미국 금리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5%에서 계속 머무르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2, 3%대라면 상관없지만 여전히 5에서 6%대예요. 하지만 연준의 탄약은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4개월 동안 계속 내려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 확실한 건요, 인플레이션 5%대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아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놓고 JP 모건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던 게 아닐까요? 이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 고금리 환경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 금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이 실망할 수 있는 상황과 기대감에 차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고요.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믿지 않고 기대감에 차오르는 시장, 그리고 은행에 불을 끄고 있는 연준과 금리 인상 탄약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재 연준의 상황, 그에 비해 물가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 언제든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반대로 연준의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 실망할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거. 저는 이게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몰빵 투자보다는 단 10%, 20%, 30%의 현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향후 대응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세요. 무조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자분들의 앞으로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